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등비급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등비급수 그러면 우리 급수는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열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등비급수 이러면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첫 항이 A고 공비가 R이면 우리는 이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지? 거기에 시그마를 붙이면 급수가 되고 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등비급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합이다. 자,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까먹었을까봐 등비수열의 합이 SN이 나오는 과정을 뭐 간략하게 뭐 설명을 하자면 SN 등비수열의 합은 A 더하기 두 번째 항이 AR이 될 거고 세 번째 항이 AR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SN이 뭐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 SN에다가 R을 곱해가지고 전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다가 R을 곱하게 되겠지. 여기다가 R을 곱하면 A는 A라는 녀석은 AR이 될 거니까 선생님이 약간 줄바꿈 해가지고 AR을 여기다가 적고 얘는 R 곱하면은 AR 제곱이 될 거니까 여기. 자,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이렇게 R을 곱할 거니까 이렇게 밀려가지고 적어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은 AR의 n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SN에서 R 곱하기 SN을 이렇게 빼면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SN에서 RSN을 빼면 1-R 곱하기 SN이 될 거고 여기서는 이 부분이 다 사라지죠? 이만큼 부분이 다 사라지니까 A-AR의 n제곱. 그래서 이거를 1-R로 나눴더니 여기는 A로 묶어주고 그래서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등비합 그러면 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다면 등비수열의 합은 첫항, 공비, 항수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첫 공항을 결정을 하면 우리가 바로 공식에다가 적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첫 항이 4고 공비가 만약에 6이고 항의 개수가 20이면 우리는 등비수열 합공식 4 곱하기 여기는 공비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 아래는 공비 마이너스 1이니까 6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첫 공항을 정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만들어준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런 것처럼 이런 계산을 할 때 등비급수의 수렴, 그러니까 이 등비급수가 일정한 값이 나오느냐 아니면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게 수렴 발산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여기를 잘 보시면 자,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정확하게 보자면 공비가 1이면 SN은 A가 계속 반복되니까 N 곱하기 A가 될 거고 공비가 1이 아니면 SN은 위에 나와져 있는 이 식이 될 거란 말이야. 여기 R-1에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미트를 취해가지고 리미트를 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어떻게 되느냐 일정한 값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제 이거를 볼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공비가 1이면 어떤 일이 돼요? 공비가 1이면 당연히 발산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공비 1이면 발산이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R의 n제곱이 있잖아. 이 R의 n제곱.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부분을 봤었을 때 R이 진분수야. R의 진분수, 즉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우리 R의 n제곱은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은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r 빼기 1도 있지만 1-r a 곱하기 1-r의 n제곱으로 생각할게요. 그러면 진분수일 때는 얘가 0이 될 거니까 계산하면 1-r분의 a라는 녀석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값 r이 만약에 1보다 컸어. 그러면 r의 n제곱은 어쨌든 뿔만 무한대로 어떤 발산하게 될 거니까 r의 n제곱이 발산하게 되면 이 녀석은 그냥 발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이 만약에 아까 r이 1이었었을 때는 sn이 na가 되니까 발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자, 여기 우리 예전에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에 수렴한다. 그 다음에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거 혹시 기억나지?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r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는 우리 일반항 시그마 a r의 n-1제곱에서 이 일반항이 a 아니면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0에 수렴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sn은 당연히 볼 필요 없이 발산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비 급수를 할 때 공비만을 놓고 보자면, 공비가 진분수일 때만 이렇게 1-r분의 a로 수렴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일 때는, 즉 이 부분을 다 합하면 절대값 r이 1 이상이다,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전부 다 발산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단 진분수가 돼야 된다. 즉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나와져 있지만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이 진분수일 때 수렴하고 그 합은 1-a가 된다. 이거 꼭 중요합니다. 이게 등비급수에서는 1-a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즉 첫 항하고 공비만 알면 우리는 등비급수 값을 계산할 수 있어. 단 전제 조건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돼. 즉 진분수일 때만 성립한다. 이거를 좀 잘 구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여기서도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딱 보면서 이렇게 r의 n제곱 형태인지 아니면 a 곱하기 r의 n-1제곱 형태인지 이걸 일단 잘 보라고 얘기했었지. r의 n제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항과 공비가 같은 유형인 거고, 얘는 첫 항과 공비가 다른 유형이다. 자, 그랬을 때 첫 항과 공비가 같은 유형에서는 첫 항 조건은 굳이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여기서도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얘랑 여러분들이 일반항의 수렴 조건하고 차이점을 알아야 돼. 일반항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과 1,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단 말이야. 일반항의 수렴 조건. 이거를 조금 구분해 놔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 좀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첫 항과 공비가 다른 유형이었었지. 이때는 우리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도 봐봐. 여기다 1이 빠져야 돼. 여긴 첫 항이 0이다. 이 조건 꼭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일반항의 수렴 조건은 첫 항이 0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해가지고 여기가 등호가 들어간단 말이야. 일반항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1인 것도 그 수렴을 하지만 등비 급수에서는 등호가 빠져야 된다. 1의 등호가 빠져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야.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알겠지? 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공비가 1이 되면 일반항은 A에 수렴한단 말이야. 그치? A 이렇게 갈 거니까 A가 무한히 반복된 녀석을 더하면 일반항은 A에 수렴하지만 다 더한 녀석은 이 녀석은 발산하게 되겠지. 그래서 급수의 수렴 조건에서 공비가 1인 경우는 제외해야 된다. 이거를 꼭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반드시 이거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일반항 수렴 조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R 1. 여기는 등호가 일반항에서는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서도 A가 0 또는 마이너스 1, R 1. 그래서 일반항에서는 1이 포함하지만 등비 급수에서는 1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52페이지 개념원리 익히기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자, 42번을 보면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었지. 자, 우리 수렴 조건은 뭐라고 얘기했었지? 자, 이 녀석은 첫항이 0인 녀석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첫항 조건은 생각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공비가 진분수여야 된다. 그것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1번을 보면 공비가 3분의 2지. 1에서 3분의 2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3분의 2, 즉 진분수니까 오케이 수렴한다. 수렴하면 1- 공비분의 첫항이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서 여기서도 1- 공비 3분의 2 첫항 1 해가지고 여기는 3분의 1분의 1이니까 1은 1분의 1 해서 얘는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첫항과 공비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1에서 마이너스 루트 2, 즉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를 했지? 어때요? 얘는 가분수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발산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43번을 보면요. 자, 43번 같은 경우에는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이거는 아예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시그마 안쪽에 있는 게 일반항이란 말이야. 근데 이 시그마 안쪽에 있는 이 일반항을 봤더니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우리는 공비만 보시면 됩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 즉 공비가 진분수인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루트 3분의 2는 얘는 딱 봐도 얘는 가분수지? 그지? 왜냐면 얘가 1.7 얼마니까. 그래서 얘는 가분수야. 즉 가분수의 n제곱은 무한대가 될 거니까 얘는 발산한다라고 보시고, 자, 얘도 공비가 마이너스 1 진분수가 아니지? 공비가 진분수여야 되는데 진분수 아니니까 얘도 발산한다. 자, 1- 루트 2 얘는 진분수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공식인 1- 공비분의 첫항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얘는 1- 루트 2분의 첫항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루트 2의 0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루트 2분의 1 그래서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볼 겁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 형태를 딱 보고 공비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공비가 6분의 5의 n제곱이 된다. 이거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기는 뭐 곱하기 6분의 5의 n제곱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공비가 6분의 5가 된다 정도까지 알면 얘는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첫 항하고 공비만 정하면 되겠지. 공비는 이미 6분의 5인 거 했고, 첫 항은 항상 얘기했지만 n에다가 1 대입한 값이니까 얘는 6분의 25가 되겠지. n에다 1 집어넣으면.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 6분의 25.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4번을 보면 44번 같이 분모, 어떻게 보면 분자가 이렇게 더하기로,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그마는 예를 들어서 an 더하기 bn이 있으면 시그마는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분리할 수 있다. 합체도 가능하고. 혹시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를 이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5n분의 2n 마이너스 시그마 5n분의 3n.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거야. 그러면 자,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는 결국 5분의 2의 n제곱으로 바뀔 거고, 얘도 5분의 3의 n제곱. 자, 이런 형태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진분수고, 진분수니까 얘도 다 수렴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우리 등비급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비급수는 뭐라고 얘기했었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첫 항 5분의 2였고요. 그 다음에 공비도 5분의 2였으니까 1 마이너스 5분의 2.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고 첫 항 5분의 3일 거고 공비도 5분의 3이니까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한 값을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그마 이거는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n인데 이게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아요. 자, 3의 마이너스 n제곱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n제곱일 거고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12 곱하기 마찬가지로 6의 마이너스 n제곱은 6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6의 마이너스 n제곱은 6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하고 얘가 6분의 1의 n제곱.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도 공비가 진분수가 됐으니까 얘도 첫 항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4고 공비가 3분의 1.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 그걸 문제를 구하시고, 얘도 첫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 공비는 6분의 1이 될 거니까 이 부분을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을 이용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을 보면요. 자, 3번에서는 여기서는 우리 이거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을 하게 되면 이거는 a 곱하기 b 전체의 n제곱 이렇게 합체가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과 얘는 2분의 3을 제곱한 녀석을 n제곱한 거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n제곱 곱하기 4분의 9 n제곱 이렇게 돼서 하나로 합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 자, 이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 2분의 3만 보고 가분수의 n제곱이니까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과정을 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등비수열 형태로 만들어야지. 즉 가로의 n제곱 형태로 만들어 놓고 진분수인지 가분수인지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진분수죠? 진분수니까 첫 항과 공비만 정하면 되겠지. 첫 항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공비도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마이너스 4분의 3.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필수예제 6번을 볼까요? 자, 필수예제 6번을 보시면, 자, 6번에 1번은 이렇게 4n-1분의 1 더하기 2n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도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야. 우리 시그마 an 더하기 bn은 분리할 수가 있죠? 이렇게 an 더하기 시그마 bn. 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도 시그마 4n-1분의 1 하고 시그마 4n-1분의 2n. 자, 이렇게 분리를 해줄 거야. 자,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n-1,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에 집착하지 말고 얘는 가로의 n제곱만 생각하면 돼. 여기가 뭐가 되는지는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얼마 가로의 n제곱이 중요한 거야. 그럼 첫 번째 거는 4n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4분의 2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 여기가 구체적으로 값이 얼마가 나온지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왜냐하면 진분수인지 가분수인지 이거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봤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얘도 진분수고 얘도 진분수잖아. 그럼 여기다가 첫 항하고 공비만 써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공비는 이미 우리가 4분의 1인 거 해놨잖아. 그럼 첫 항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냥 1이 나올 거야. 여기서도 첫 항은 자, 이 식에다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분자 2고 아래는 1 나오니까 첫 항이 2가 될 거고 공비는 이렇게 가로의 n제곱으로 만들어 놨잖아. 즉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 더하기 여기도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 자, 이 부분만 계산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여기 있는 이 얘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지. 이게 A 더하기 B하고 C를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분배를 하면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걸 이렇게 분배하고 이만큼 분배해서 정리를 하는 거. 그러면 정리를 하면 시그마 2n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할까요? 일단 이렇게 할까요? 여기도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거 우리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은 a 곱하기 b 합쳐져서 n제곱 된다. 이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합하면 중요한 건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는 시그마로 분리를 합시다. 분리를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 그럼 봤더니 얘도 진분수고 얘도 진분수니까 다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도 첫 항하고 공비만 잘 정해주세요. 첫 항은 n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 공비 마이너스 3분의 2. 자, 여기서도 첫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래서 등비급수 1 마이너스 공비 여기서도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것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빼기 여기도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3번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인이 나오면 너무 당황을 하는데 사인도
약간 좀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등비급수에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의 사인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포기하지 않고 일부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아.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가 있지, 여기가 파이야. 그다음에 여기가 2파이가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 사이에 있는 이 값이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이 사이가 있는 이 값이 2분의 3파이가 될 거야. 즉 90도 단위로 움직이는 거야. 2분의 파이가 혹시 여러분들 파이는 180도랑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90도 단위로 움직이니까 2분의 파이는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는 2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5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6파이, 즉 3파이가 될 거며 여기는 2분의 7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8파이, 4파이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어떤 특정한 점 1, 0,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녀석들이 2분의 파이씩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파이는 여기 봤더니 2분의 파이를 봤더니 얘는 1이고 2분의 2파이 즉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사인 2분의 2파이 즉 사인 파이는 0이 나올 거고 사인 2분의 3파이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에 해당될 거고 사인 2분의 4파이 즉 2파이는 0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사인 2분의 5파이는 다시 여기 이건 주기가 2파이만 이만큼이 반복이 되니까 다시 사인 2분의 5파이는 1이 될 거고 2분의 6파이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7파이는 마이너스 1, 2분의 8파이는 0 이런 순서대로 계속 반복이 될 거야.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 좀 뭔가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이 사인의 성질들은 옆에 지금 나와져 있잖아.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야. 당황하지 마세요. n에다가 1 대입해. 시그마를 풀면서 n에다가 1 대입하면 2분의 1의 1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 n이 2가 되면 2분의 1의 제곱은 그냥 바로 할게요. 네, 여기 정도는 다 할 수 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2파이 즉 사인 파이가 될 거고 n에다가 3 대입하면 8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16분의 1 곱하기 사인 2파이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었지. 그러니까 이것도 2분의 1 더하기 사인 파이는 0이었잖아. 그러니까 0. 0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0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사인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0 나올 거니까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다음 거는 당연히 32분의 1 이런 형태가 나올 거야. 계산을 하다면 그러니까 이 더하기 할 때 0은 치지 않는 거야. 이거 공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0은 다 지워놓고 숫자 0이 아닌 숫자들이 나왔었을 때 이게 어떤 수열인지를 보는 거야. 봤더니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어때요? 이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마이너스 4분의 1씩 지금 곱해졌지?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도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래서 얘는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이 됐던 거고 우리는 등비 수열의 합 그러면 등비 급수니까 첫 항하고 항수만 정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첫 항은 봤더니 2분의 1이고 항수란다. 항수가 아니라 공비. 자,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 등비 급수는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분의 1이다.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얘는 4분의 5분의 얘는 4분의 2로 할게요. 그러면 틱틱 하고 나면 5분의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 사인 2분의 n파이만 이렇게 나온다라는 과정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냥 얘도 등비 급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하나씩 건너뛰어가지고 공비가 여기 이렇게 첫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갈 때 2분의 1과 마이너스 8분의 1 이 녀석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을 한 4개 정도만 딱 구할 수 있으면 여기는 이 사인 값 4개만 구할 수 있으면 차분하게 넣어서 해서 0 말고 다른 숫자들이 나왔었을 때 그 둘의 관계가 등비수열인지만 확인하면 첫 항하고 공비만 이렇게 정해가지고 1-공비분의 첫 항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필수예제 7번을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7번이 합이 주어져 있었을 때 등비급수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급수가 합이 10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서 뭐 우선 수렴 조건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합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등비급수 구하는 식인 1-공비분의 첫 항 이게 등비급수였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첫 항하고 공비만 결정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봤더니 첫 항은 1일 거고 공비는 3분의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3분의 x분의 1을 했더니 그 값이 10이다. 그럼 얘는 3분의 3-x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3-x분의 3 이게 10일 거고 이렇게 대각선 x로 곱하면 3은 30-10x가 될 거서 10x는 27이 되니까 x는 10분의 27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지. 그냥 이거는 첫 항하고 공비만 잘 정해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에서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 AN 되는데 시그마 AN 즉 등비 급수가 4다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시그마 AN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우리가 약간 좀 꿀팁을 알려주면 AN이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첫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었어. 그러면 AN의 제곱은 재미나게 얘도 등비수열이 돼요. 등비수열이 될 거고 첫 항은 A 제곱이 될 거고 공비도 R 제곱이 될 거야. AN의 3제곱은 그럼 당연히 또 얘도 뭐가 될까? 얘도 등비수열이 됩니다. 얘도 첫 항은 딱 느낌상 뭐야? A 3제곱이 될 거고 공비는 R 3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왜냐면 AR의 n-1제곱 이게 AN이잖아. 그러면 AN 제곱은 이거를 제곱하게 될 거니까 AR의 n-1을 제곱하게 되면 A 제곱 곱하기 R의 2n-2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첫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차피 A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공비는 이미 R의 R 제곱이 공비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잖아. 이거는 R 제곱의 n 이렇게 될 거야. 여기는 뭐가 되어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럼 마찬가지로 AN의 3제곱을 하게 되면 AR의 n-1의 3제곱을 한 거여서 A 3제곱 R의 3n-3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 3제곱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 녀석의 공비는 R의 3제곱인 거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꿀팁을 하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혹시 하나 좀 꿀팁을 알려주면 AN이 등비수열이야.
첫항이 A고 공비가 R인. 그러면 A의 2n은 어떻게 될까? 여기는 AN을 전체를 제곱한 거랑 A를 2n을 한 거야. 그럼 얘도 등비 수열이 됩니다. 얘는 첫 항은 뭐가 되냐면 첫 항이 A2잖아. 그러니까 첫 항이 AR이고, 그러니까 얘는 A2, A4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즉 AR의 3제곱 이렇게 갈 거니까 공비는 R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A의 3n도 등비 수열이 됩니다. 얘는 첫 항은 뭐가 되냐면 AR 제곱이 되겠지. 그지? 왜냐면 첫 항이 A3이 될 테니까. 공비는 여기서도 잘 보면 A3, A6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럼 얘가 AR의 제곱이고 얘는 AR의 5제곱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R3제곱을 곱하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꿀팁을 하나 잘 알아놓으시면 유용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등비 급수가 4라고 돼 있으니까 1-R분의 A. A가 근데 이미 2라고 주어졌지. 첫 항이 2야. 그럼 그 값이 4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2는 4-4R이 될 거고, 그래서 R은 2분의 1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알려줬죠? 얘는 첫 항은 A 제곱이고 공비는 R 제곱이야. 그러니까 첫 항이 4가 될 거고 공비는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1-4분의 1분의 4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나오게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꿀팁 같은 것도 알아놓으시면 유용하게 문제 풀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 등비급수는 첫항하고 공비만 알면 1-공비분의 첫항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거니까. 아시겠죠? 자, 우리 필수예제 8번을 볼게요.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실수 x의 값의 범위 구하시오라는 문제였는데, 자, 우리 이거 관련되어 있는 개념은 시그마 R의 n제곱, 시그마 A R의 n-1제곱. 자, 이 둘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었지? R의 n제곱은 첫항과 공비가 같은 유형이니까 첫항 조건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공비가 -1과 1 사이다. 근데 여기 등호가 급수에서는 등호가 빠져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AR의 n-1제곱. 자, 이 형태는 첫항과 공비가 다른 유형인데 수렴 조건은 자, 여기 이거 되게 중요해. 첫항이 0 또는 공비가 -1과 1 사이다. 여기도 등호가 빠져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첫항이 0이다. 이거를 빼먹으면 여러분들 틀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공비가 -1과 1 사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1번 문제에서의 공비는 2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x 플러스 3 이게 공비가 되겠지? 공비가 -1과 1 사이다. 그럼 양변에 3 빼면 -4 2분의 x -2가 될 거고 양변 2를 곱하면 여기는 -4가 될 거고 여기는 -8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2번에서는 얘는 지금 봤더니 첫항이 뭐가 됩니까? 첫항은 x고 공비가 지금 1-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엄밀하게 말하면 시그마 x 곱하기 1-x의 n-1제곱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래서 얘도 아까 얘기했지만 첫항이 0이 이거 이 첫항 조건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첫항이 0이 되거나 또는 공비인 1-x가 -1과 1 사이다. 그래서 1 빼면 -2 -x 0 이렇게 될 거고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원래는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 쓰죠. 그래서 x가 0 해가지고 2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만 이렇게 쓴다고.
그런데 이 x가 0일 때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x가 0도 포함해서 0 이상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조건만 써가지고 여기다 0의 등호를 빼면 여러분들은 아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